순자산 10억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에 해당될까요? 매년 연말이 되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그 통계를 발표를 해요. 2022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순자산 10억은 상위 10%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략 11억 정도가 돼요. 물론 그거는 트라인이기 때문에 그 상위 10% 안에서도 좀 편차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커트라인은 10억이다. 10억, 11억.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잘하면 나도 10억 정도는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원래 사람이 너무 이제 그 목표가 커 보이면은 압도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은 좋거든요. 일단 10억 만들고, 그 다음 20억 만들고, 30억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자산 11억 만드는 방법, 누구나 상위 10% 자산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더 빨리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투자, 뻘짓만 안 해도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확실합니다. 앞으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흑수저 월급쟁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 앞으로 좀 풍요롭게 부자로 살고 싶은 분, 또 우리 자녀를 부자로 키우고 싶은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을 확실히 아낄 수 있어요. 일단 솔직하게 여러분 현재 순자산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가, 또 주식 원금 또는 평가금, 그리고 뭐 예적금에 들어있는 돈, 그런 것들이 자산이죠. 거기에서 이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매매가가 3억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전세를 준 거죠. 그래서 전세금이 2억이다. 그러면 순자산은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현재의 순자산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목표 10억, 11억 만드는데 어떻게 하지? 얼마나 내가 더 자산을 불려야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 평범한 소시민이 월급 받아가지고 자산을 불리는데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보통은 한 개씩만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두 개를 다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순자산을 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쓴 책, 베스트셀러 부의 삼각형을 보면요, 부동산과 그 금융자산, 특히 미국 주식 ETF랑 국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하는 게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순자산 10억 만드는 플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어떤 플랜을 이제 예시를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30, 40대고 세후 월급이 600인 거예요. 한 달에.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이용해서 순자산 10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플랜은 이제 하나의 어떤 예시고요. 여러분의 소득과 또 지금 뭐 연령 이런 거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샘플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내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계획을 짜보시면 좋겠어요. 실거주 한 채를 사세요. 어디에 사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 또는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곳에서 대장 아파트 또는 뭐 2등 아파트까지 이렇게 좀 자금에 따라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입지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뭐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있고 다 기본적인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투자할 때 내가 어떤 자산을 살 때는 당연히 우량한 자산, 좋은 자산을 사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아파트를 골라서 부동산 자산을 하나 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이제 사는 거죠. 근데 다 이제 그 4억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한 3억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 금리 한 4.5%라고 하더라고요. 주담대.
그거 적용하면 이제 한 달에 원리금이 135만 원이에요. 그래서 135만 원 정도 원리금을 생각을 해서 4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이제 제가 금융자산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금융자산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한 달에 50만 원만 미국 자산배분 ETF 또는 배당 성장주 ETF 투자가 정말 편하고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거에 한 달에 50만 원만 이제 계속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4억 2,200만 원이 돼요.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이제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클이 괜찮게 타고 또 사이클 상관없이 무조건 우상향 하거든요.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우상향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거주를 4억을 샀는데 얘가 나중에는 8억, 9억 될 거예요. 그냥 나는 깔고 앉아서 키우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한 달에 135만 원만 내고 살았는데 이 부동산이 나중에 8, 9억이 될 거고요. 한 달에 50만 원만 꾸준히 투자하면 이게 또 4억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엄청난데요? 11억 훨씬 넘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11억 넘게 만드는데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 되냐면요. 그 대출 원리금 135만 원이랑 그다음에 이 매월 적립식 투자하는 50만 원.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185만 원이네요. 월. 한 달에 185만 원만 꾸준히 자산을 사 모으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후 600만 원 월급을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200만 원은 투자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럼 나머지 4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면 되잖아요. 이런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0은 무조건 투자용으로 떼어놓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1억, 10% 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자산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뒤로 갈수록 복리 효과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20년 있으면 4억 정도라고 했는데요. 30년만 그냥 적금 붙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13억이 돼요. 40년이 있으면 36억. 그리고 50년 되면은 97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30살이라고 했을 때 50년 후 80살 되면은 97억 금융자산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할 거는 그냥 꾸준히 내가 자산을 사 모은다는 생각으로 자산에 먼저 투자하는 거 그것만 습관 들이시면요 누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고 노후에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지금 아동수당 같은 거 나오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 계좌를 만들어서 적립식 투자를 어릴 때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얼마가 되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자산이 많아집니다. 아까 사뒀던 부동산 이것도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살면서 부동산도 오르고 또 금융자산도 오르면서 두 개의 자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거는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굉장히 그냥 무난한 안전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더 빨리 더 많은 자산을 모으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런 투자 방법도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실력이 되느냐. 실력이 중요해요. 여기서 실력만 있으면 당연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으로 치자면 집을 계속 더 점점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시적 그 1가구 2주택 그런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다음에 갈 집을 미리 그 갭을 이용해서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한 곳에 계속 살면서 다주택 전략을 펼친다든지 주식 투자도 안정적인 자산 배분 ETF 말고 성장주나 그 해마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메가 트렌드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수익률과 그 수익은 더 많아져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공부와 어떤 경험, 멘탈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요. 저는 일단 기본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뻘짓만 안 해도
이상한 그런 것만 안 해도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예적금 한다 생각하고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시면 누구나 순자산 10억, 상위 10%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점점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경제 개념 같은 게 내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원리만 알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순자산 10억, 순자산 상위 10%의 자산가가 되는 방법.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 자기 실거주 집을 하나 사세요. 이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금융자산도 모아 가세요. 그러면 필요한 돈은 한 달에 185만 원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요, 이 돈부터 무조건 자산을 사는데 먼저 사용하세요. 남는 돈으로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남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 부업을 하세요. 부업을 하든지 아니면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 부동산, 금융자산 이런 자산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은행 예적금 금리 아니면 그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그 물가 상승률보다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높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현금하고는 그 예적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투자 어떻게 하느냐 더 구체적인 방법, 자세한 방법은요. 이 부의 삼각형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년 만에 20억 만들고 학교 그만뒀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에 이렇게 다 자세하게 썼거든요. 진짜 투자의 어떤 바이블입니다. 교과서. 이거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그 리치맘 라이프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다양하게 또 활동하고 회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보 수집은 이제 그만하세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행동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같이 행동을 할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멘토와 팀이 필요합니다. 카페에 오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어떻게 흑수저 탈출하고 교사를 그만둘 수 있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요하겠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